자, 그 다음에 산화 환원 반응 머릿속에 정리하시라고 했는데 꼬맹아 산화됐어? 환원됐어? 반대말 됐어. 그래서 하나의 화학 반응 안에 산화가 일어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옆에 환원이 일어나는 애가 무조건 같이 있어. 그래서 산화 환원에 뭐여? 동시성 기억해. 이렇게 얘기했어. 하나의 반응에서 산화만 일어나진 않아. 산화 환원이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이걸 산화 환원의 동시성이라고 해. 그 중에서 꼬맹아 산화가 일어났는지 환원이 일어났는지 판단해야지. 자, 산화가 됐다 환원이 됐다 판단하는 첫 번째는 산소와의 결합 유무야. 자, 이때 산화됐다는 건 산소와 뭐 했다는 거야? 결합. 환원은 산소를 잃어버리는 거 이런 얘기죠. 자, 그걸 뺀 나머지 산화 환원을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 말해. 전자의 이동 또 수소의 이동. 그 중에서요 산소를 뺀 산화는 전자나 수소를 뭐 하는 거? 잃는 거. 됐어? 환원이 얻는 거.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너네가 가지고 있었던 거기 중에서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5번 잠깐 볼게요. 5번 채점하다가 맞는 동그라미 소리가 거의 안 들렸거든요. 자, 5번 보시면 두 개의 은이온과 은이온이 두 개가 있었대요. 거기에 철이라는 금속이 반응을 하면 은은 금속으로 가라앉고 이때 철이 이온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얘기를 쓴 거잖아. 그랬을 때 꼬맹아 은은 은끼리 봐. 자, 은 이온이 은되려면 전자를 뭐 했어야 돼? 얘가 얘로 바뀌려면 전자를 얻어야 될까 잃어야 될까? 얻어야죠. 그래서 양이온은 전자를 잃은 상태였는데 전자를 얻어서 다시 중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전자를 얻었어. 그럼 산화야 환원이야? 환원. 맞아요. 철은 순수한 금속에서 철 이온 됐어요. 그러려면 전자를 뭐 했어야 돼요? 뭐 했어야 돼요? 잃어야죠. 두 개를. 그쵸? 전자를 잃었으니까 무슨 반응? 산화 반응 한 거예요. 이런 얘기야. 자, 그중 반응하기 전에는 여기에 이온 몇 개 있어? 이온 몇 개 있어? 이온은 얘야.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 찍어 빨리. 몇 개 있어? 은재야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요. 아는데 왜 얘기 안 해? 두 개 있어요. 그래서 반응하기 전에는 물통에 이온이 두 개가 떠다니고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반응이 끝나고 나니까 이온이 몇 개 떠다니고 있니 은재야? 그쵸. 하나 떠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을 하고 나니까 이온 수가 줄었어요.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억, 철은 산화됐다. 전자 잃었으니까. 못의 질량은 점점 감소하니? 아니요. 못에 사실은 은이 와서 달라붙어서 못은 무거워지는데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디귿. 수용액 속의 이온수는요. 두 개가 한 개 됐으니까 감소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증가한다 틀려서 기억이라고요. 됐죠? 1번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지금 설명한 걸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죠.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뭐 해드릴까요? 2번 해줄 거예요. 또요. 돼요. 산화환원 반응에서 옳은 것만 찾아라 그랬는데 산화물은 산소와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산소와 결합되어 있는 물질, 예를 들면 산화, 구리 같은 게 산소와 결합되어 있으니까 산화물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렇게 산소와 결합된 물질이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산소와 결합했던 물질이 산소를 잃으면 환원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산화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산화환원 동시성이라고 얘기한다. 맞는 얘기고요.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어요? 전자를 잃으면 뭐 된다고요? 전자를 잃은 게 산화라고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질이 전자를 잃으면 산화, 산소는 얻으면 산화. 산소는 얻어야 산화, 전자는 잃어야 산화. 잃으면 하는 네, 근데 그 앞에 누구를 잃으면? 어떤 전자라고 써져 있는데 어떤 물질이라고 안 써있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자, 그 다음에요. 1번부터 5번까지 그럼 해결 넘길게요. 6번부터 10번까지 질문. 응? 10번 또요. 9번. 자, 9번, 10번 볼 건데요. 자, 물질에 BTB를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써놓은 거죠. BTB 용액은 산성일 때 노란색, 염기성일 때 푸른색으로 바뀌어요. 되겠어? 그래서 BTB 용액이 푸른색이 파란색으로 바뀐다는 건 염기성이랑 만났다는 얘기고요. 염기성은 얘네들 차지라는 건데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산화 칼륨 찾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문제는 왜 기억 암모니아가 염기예요? 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실은 수산화 암모늄은 암모니아가 물에 녹은 거다. 그래서 그냥 암모니아도 물에 넣으면 수산화 암모늄이 되기 때문에 암모니아 자체도 우리는 염기성으로 봐 라고 얘기했어요. 알겠어? 이렇게 돼서 기억과 디귿을 다 맞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요. 일정량의 염산에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섞어서 밑줄 쳐. 완전히 중화됐어. 꼬맹아, 실제로요. 내가 물을 봤는데 거기 8번 그림 좀 보고 갈게요. 8번에서 가는 무슨 성? 어떻게 따져?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여기에 얘가 있어, 얘가 있어 이런 거 다 의미 없어. 얘네들 보는 거 아니야. 자, 액성이 물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는 뭐만 찾으면 돼? 얘 있어, 얘 있어. 둘 중에 뭐 있는지만 찾으면 돼. 맞아. 수용액 속에 수소이온 들어있으면 걔는 뭐라고 하면 돼? 산성이에요. 수용액 속에 수산화이온 있으면 뭐라고 하면 돼? 염기성이에요. 근데 물 속에 수소이온도 수산화이온도 둘 다 없으면 뭐라고 하면 돼? 중성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럼 꼬맹아, 가는 무슨 성이야? 가 뭐야? 8번에 가. 염기성이야. 나는 중성이야. 아무것도 없어서. 그쵸? 다는요?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산성이다, 염기성이다는 다른 이온들은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얘와 얘 존재만 확인하면 돼요. 그거 둘 다 없으면 무조건 중성입니다. 맞아. 그래서 가에는 찬이야, 정신 차려. 가에는 수산화이온에 동그라미 쳐. 얘 때문에 염기성이야. 나는 수소이온도 수산화이온도 없어서 중성인 거고 다는 거기에 두 개의 수소이온 보이죠? 얘 때문에 산성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렇다면 10번 보시면 완벽하게 중화됐다 밑줄 두 번째 줄에 완벽하게 중화됐다는 얘기는 중성됐다는 얘기야. 그럼 완벽하게 중성됐다는 얘기는 뭐가 있으면 안 돼? 물속에 수소이온도 수산화이온도 있으면 안 돼요. 맞죠? 그래서 수소이온도 들어있지 않고 수산화이온도 없는 것 찾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완벽하게 중화가 되려면 수소이온도 수산화이온도 없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꼬맹아 2번에 보세요. 수소이온 체크냐? 2번에 수소이온 있죠? 얘 때문에 얘는 산성이에요. 4번에 수산화이온 찾아. 오른쪽 위에 있어. 4번에 수산화이온. 얘 때문에 염기성이에요. 그리고 5번도요. 왼쪽 아래에 수산화이온 떠다니고 있어요. 얘 때문에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3번, 4번 아니 몇 번이죠? 2번, 4번, 5번은 제껴야 됩니다. 얘는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3번인데 왜 3번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꼬맹아 완벽하게 중성되려면 염산은 H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하나씩 들어있었거든. 그리고 수산화 나트륨은 Na 플러스 더하기 OH 마이너스 이렇게 1대1로 들어있거든. 그러면 얘를 집어넣을 때는요. 수소이온만 들어오지 않고 한꺼번에 이거가 한 세트가 들어와요. 얘도 한 세트가 들어와요.
근데 거기 보세요. 염화이온 몇 개 있습니까? 염화이온 몇 개 있습니까? 1번 저기 몇 번에? 1번에 염화이온 몇 개 있니? 2개 있다는 얘기는 얘를 2세트 넣었다는 얘기니까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요렇게 2세트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완벽하게 반응시키려면 H가 2개 있으니까 OH 몇 개 들어와야 되니? 2개 들어오려면 2세트 몇 개 넣어야 되니? 2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요렇게 같이 넣어야 된다고요. 얘네들을 한 덩어리로. 그러면 그 중에서 얘하고 얘 만나서 뭐 되고요? 물 되고요. 그쵸? 얘하고 얘 만나서 뭐 되고요? 물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없어지고요. 그럼 남는 건 뭐야? 염화이온 2개와 나트륨이온 2개 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보세요. 염화이온은 2개고 나트륨이온은 1개밖에 없어요. 잘못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자, 그래서 3번 보시면 3번에 염화이온 2개, 나트륨이온 2개 정확하게 같은 개수만큼 남아있는 그림이야. 그래서 제대로 보는 그림이라고요. 알겠어? 그래서 보는 방법 액성 확인하려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존재 봐라. 그게 없어야 중성이다. 그거 없을 때 얘네들은 물로 바뀌었고요. 그것과 같이 짝으로 들어온 얘네들의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 그래서 10번에 3번 맞아요. 이렇게 된 문제. 그래서 10번은 대단히 좋은 문제입니다. 어렵고. 거기까지는 사실은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이게 고등학교 수준의 내신입니다. 자, 맞은 개수 확인할게요. 10문제 중에서 맞은 거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연아. 네. 윤수. 찬이. 주원이. 태규. 주한이. 태희. 은재. 유찬이. 인호. 네. 우리랑 같이 공부했던 홍아는 과거반으로 이동해서 오늘부터 안 와요. 지금 과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저번에 숙제로 했던 거에서 질문 좀 받고요. 그리고 나서 잠깐 쉴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요. 지금 우리가 시험 봤던 산화환원과 산염기 중화 반응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그중에서 수업 시간에 좀 같이 했었던 것 같은데 112, 113에서 질문 안 받은 거요. 자, 112, 113페이지에서 질문 있는 사람 하세요. 없으니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14, 115에서 질문하세요. 10번, 10번, 11번. 요거 할게요. 아까 몇몇 사람들도 이 질문을 했었어요. 10번. 자, 10번은 꼬맹아. 철이 산소와 반응해서 철이 부식, 녹쓰는 과정입니다. 자, 이걸 화학 반응식으로 맞게 쓰세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죠. 이걸 과거에서는 맞게 말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거는 말로 시험 보는 거라서 철이 녹슬어 산화 처리되는 화학 반응식을 말해라. 그럼 언니 오빠들은 그래서 자, 철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씁니까? 철 어떻게 써? F2요. 자, 거기에 산소가 결합하는데 산소는 어떻게 씁니까? 옵니까? 오투입니까? 오투입니다. 물질은 무조건 가장 안정적인 상태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산소는 산소 원자로 존재하지 않아. 공기 중에 산소 기체로 존재해. 그 기체가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산화철이 만들어지는데 산화철은 Fe2O3라고 하는 화학식이거든요. 그럼 이걸 알려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개수 맞춰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Fe2O3가 산화철이라는 화학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해봐 라고 얘기하면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배웠어. 반응하기 전에 원자수와 반응한 후에 원자수가 어때야 되니? 같아야 돼요. 됐어. 자, 그중 여기는 산소 원자 몇 개 있냐면 2개 있고요. 여기는 한 덩어리 안에 산소 원자가 3개 있어. 그러면 이 수를 맞춰주려면 얘하고 얘 최대 공약수, 아니 최대 공배수 얼마? 6 만들어줘야죠. 그러면 6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앞에 얼마 쓰면 되겠니? 얼마? 3. 그래야 3 곱하기 2는 6이죠. 됐어? 네. 그러면 얘는 6 만들어주려면 이 앞에다 얼마 써야 됩니까? 얼마? 2를 곱해야죠. 그래서 2 곱하기 3은 6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산소를 6개 맞춰놨어. 그러면 이제 철도 맞춰야죠. 이 안에 철 원자 몇 개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철 원자 4개 있으려면 앞에 얼마 써야 됩니까? 4. 이렇게 화학식을 완성하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철 원자 4개와 산소 분자 3개가 반응해서 산화철 2개가 만들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쓰라고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위 반응에서 산화된 물질, 밑줄쳐. 산화된 건 산소와 결합한 거. 됐어? 자, 그래서 보시면 철이 산화철 되면서 산소가 달라붙었죠. 그래서 산소를 얻었으니까 얘가 산화된 거야. 그래서 산화된 물질은 철이 산화됐어요.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그러면 위 반응에서 환원된 물질도 있죠. 산화된 게 있으면 무조건 환원된 게 있어야죠. 자, 환원된 건 뭡니까? 철이 산화됐으면 그 옆에 있는 산소가 환원된 거야. 왠 줄 아세요? 사실은 산소의 이동으로 봐도 되고 전자의 출입으로 봐도 되는데 철은 중성이었다가 3 플러스 양이온 된 거야. 전자를 잃어서 산화죠. 근데 산소 기체는 중성이었다가 2-로 됐어. 음이온 되는 거라서 얘는 전자를 얻었어요. 그래서 환원된 겁니다. 그래서 전자의 출입으로 설명해 보면 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11번이라고 그랬니? 12번이라고 그랬니? 11번이요. 그림은 항상 구리 수용액에 마그네슘 판을 넣고 일어난 반응인데요. 꼬맹아, 항상구리 써봐. 한글로 쓰란 얘기 아닌 거 알지? 황산구리 어떻게 쓸까? 너네 황산 외웠지? 황산 어떻게 외웠지 우리? 황산이요? SO4 2-5. 구리는 어떻게 써? 네, 얘는 CU 2+거든요. 그래서 결합하면 어떻게 쓰면 돼? CU SO4. 이게 황산물이야. 되겠어? 여기다가 마그네슘이라는 순수한 금속 집어넣으니까 여기에도 금속이 있었는데 여기 새로운 금속과 그러면 여기에는 비금속이 짝꿍 바꿔. 됐어? 그래서 구리 대신에 마그네슘이랑 결합해. 그래서 MgSO4가 되고 CU가 떨어져 나와.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이 말씀드렸고요. 한번 다시 할게요. 금속은 혼자 있을 때 무조건 중성. 혼자 있을 때 무조건 중성. 근데 다른 물질이랑 결합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양이온인 상태. 다른 물질이랑 결합되어 있을 때 무조건 양이온인 상태. 이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구리의 입장에서 보면 꼬맹아, 이만 봐. 구리는 양이온이었다가 반응이 끝나니까 순수한 구리 됐어. 얘는 전자를 얻은 거야, 잃은 거야? 얻은 거죠. 됐어. 양이온은 전자를 잃은 상태였다가 중성되려면 다시 전자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리의 입장에서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얘는 환원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의 입장에서는 중성이었다가 양이온 됐으니까 전자 잃었죠. 그래서 얘는 산화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산화, 환원 판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고 비커에서 일어나는 산화, 환원 반응과 관련해서 설명하세요. 화학 반응식 완성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산화, 환원 설명해드렸습니다. 됐죠? 네. 괜찮아? 주하나 이해되는 거야? 네. 넘길게요. 넘어가시면 산염기
되는 내용으로요. 우리 119페이지 질문 받았을까요? 맞아요. 그때 같이 했어요. 오케이. 넘길게요. 자, 그럼 122, 123 질문해 볼게요. 8번이요. 5번. 네. 5번하고 8번 할게요. 자, 5번 보시면 그림의 수국은 천연 지시약이다. 그러니까 BTB, 리트머스 이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자, 지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물인데 수국과 같이 지시약을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자, 보기에서 골라봐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거냐면 거기에 메틸오렌지, 페로포탈레인 얘는 당연하죠. 그렇죠? 메틸오렌지하고 페로포탈레인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수산화, 바륨 이런 애들은 그냥 산성, 용기성 물질이니까 지시약이 될 수가 없어요. 지시약이 될 수 있는 거 거기에 있는 또 다른 붉은 양배추하고 제비꽃인데 이거는 꼬매가 틀려도 돼. 이런 걸 우리가 외운 적이 없잖아. 배운 적이 없잖아. 되겠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런 애가 있다. 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아까 8번 물어봤는데 8번은 꼬맹아 위에 있는 7번 문제 위에 있는 내용을 할 수 있어야 하겠죠. 자, 그림은 일정량의 수산화 나트륨의 묽은 염산을 조금씩 집어넣었어. 자,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이거는 잘 머릿속에 그려. 생각이 멈춰 있으면 이제 선행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중학교 내용 다 끝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내용도 내일이면 다음 주면 끝납니다. 그리고 나면 고등학교 2학년에서 배우는 물화를 하러 가시는 건데 고등학교 2학년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사고가 좀 길어야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 따라갈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관심입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집중이 됩니다. 관심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앞으로는 이과 계열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진로를 제대로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문과 계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특정한 직업이 아니고서는 보편적인 직업이 별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과 쪽을 공부하는데 이과 쪽을 공부할 때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 물리나 화학 중 하나라도 선택을 안 하면 서울대는 시험 볼 수가 없고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서울대는 무조건 이과는 물리 또는 화학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3년 전에 수능 만점 받았던 언니요. 수능 만점 받았던 언니가 생지를 선택해서 수능 만점 받아서 서울대 못 갔고요. 그 언니가 그래서 연대 의대 갔어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학 가는 게 조금 복잡합니다. 학교마다 원하는 포맷이 다 달라서. 근데 서울대는 이과 계열 아이들은 무조건 물리나 화학 중에서 한 과목을 무조건 선택해서 봐야 돼. 이게 조건이에요. 서울대. 그러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7번 보시면 일단은 일정량의 수산화 나트륨, 꼬맹아 수산화 나트륨은 이거죠. 일정량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은 얘가 물에 녹였다는 거죠. 그럼 물속에 나트륨 양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물속에 떠다닙니다. 근데 일정량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얘를 5개 넣었다 생각하면 이거 5개, 이거 5개가 물속에 떠다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됐어.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뭐를 집어넣을 거냐면 염산 떨어뜨리면 염산도 물에 녹여서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바뀔 거야. 처음에는 얘네들을 안 넣었으니까 없어. 자, 그랬다가 얘네들을 조금씩 넣는데 한 방울 집어넣고 또 한 방울 집어넣어서 2방울 되고 3방울 넣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되겠어? 네. 이렇게 한 방울씩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얘 5개 있는데 요거 하나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돼? 요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트륨 양이온은 5개가 물속에 떠다녀. 수산화 이온도 5개가 물속에 있어. 근데 염화 이온이 하나 들어왔어. 수소 이온도 하나 들어왔어. 이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기억나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보자마자 달라붙어 물된다. 근데 수소이온 하나 왔으니까 수산화이온 몇 개? 하나가 달라붙어서 물 한 방울 만들어. 됐어. 물 만들어지자마자 수소이온은 물로 바뀌었으니까 없어질 거고요. 수산화이온 하나가 물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몇 개 남아요? 4개만 남아요. 접수됩니까? 접수됩니까? 그래서 한 방울 넣는 순간 나트륨은 그대로 5개 있는데 수산화이온은 수소이온과 결합해서 물 한 방울 만드는 거니까 얘는 4개로 줄고요. 얘는 들어오자마자 없고요. 얘 하나 그대로 들어오고요. 되게요? 이런 얘기야. 또 한 방울씩 집어넣을게요. 요거 하나씩 또 집어넣을게요. 그럼 이제 불러. 이거 몇 개? 불러. 5개. 이거 몇 개? 3개. 이거 몇 개? 0개. 이거 몇 개? 2개 됐죠. 이해돼? 자, 은지야 불러. 네. 서연아 불러. 인호야 불러. 0개, 0개, 이거죠. 되겠어. 자, 하나 더 집어넣을게요. 자, 하나 더 집어넣으면 유찬아 불러. 유찬아 불러. 5개. 아니, 얘네들을 집어넣는 거야. 한 개, 응, 한 개, 응. 6개.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찬이야, 액성 부르자. 자, 첫 번째 얘는요, 물이 산성이니 염기성이니? 염기성이죠. 왜요? 그 물 속에 수산화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자, 찬이야 빨리 불러. 정신 안 차려? 중성이죠. 수산화이온도 없고 수소이온도 없으니까. 알겠어? 불러. 응? 산성이죠. 왜? 수산화이온 대신에 수소이온 들어왔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랬을 때 각각의 이온의 개수 변화를 그려보자. 그걸 너네가 다 7번에서 풀어왔잖아. 자, 그 중에서 나트륨 이온은 처음에 5개였는데 끝까지 몇 개? 5개. 맞아요. 자, 나트륨 이온은 처음에 들어온 개수의 변화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은요, 처음에 똑같이 5개 있다가 쭉 줄어서 0개 됐어. 자, 5개였다가 쭉 줄어서 0개 됐습니다. 이게 수산화이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소이온은요, 라고 하는데 수소이온은 수산화이온이 다 없어질 때까지 얘는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얘 없어지고 나면 그때 하나 늘어. 맞습니까? 자, 그래서 수소이온은 쭉 없다가 얘 없어지고 나서 늘어나.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드릴게요. 어떤 용액에도 수산화이온과 수소이온이 따로따로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염화이온은 넣으면 넣을수록 계속 증가해. 그러니까 염화이온은 이렇게 그리는 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림의 A, B, C, D가 누구냐라는 정체를 선생님은 이렇게 그려봐 드렸으니까 그 답이 4번이라는 게 인지될 겁니다. 자, 그럼 8번 가시면 호남용의 가, 나에. 자, 가는요, 그래서 여기를 가라고 해요. 나는요, 여기를 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호남용의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복기해서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가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으면 기체가 발생하니? 이랬는데 마그네슘 밑줄. 마그네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그네슘이 바로 뭡니까? 금속. 자, 금속 넣었을 때 금속을 녹이는 건 누가 녹이는 거죠? 산성이죠. 그럼 꼬맹아, 자, 이때가 됐어. 여기잖아요. 산성이니? 아니죠. 뭡니까? 염기성이죠. 그러니까 금속을 넣었을 때 금속이 녹니 안 녹니? 안 녹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 근데 그 다음에 니은
온도는요 나가 가보다 높니? 라고 했는데 꼬맹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물이 되는 순간 물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때 뭐가 나온다고? 열. 그래서 중성이 되면 될수록 수용액의 온도가 점점 뭐해진다고? 높아진다고. 그래서 온도가 제일 높은 순간이 완벽한 중화가 된 순간이고 중화 깨지면 다시 온도가 내려온다 그래서 온도가 제일 높은 순간이 중화점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완벽하게 중성이 됐을 때가 언제야? 산성도 염기성도 없으니까 그죠? 이때 온도 제일 높아 이런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나가 온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아. 자, 이때 생성된 물 분자수는요. 네, 완벽하게 물 분자는요. 그래서 완벽하게 중성이 될 때 만들어진 물의 양이 제일 많아요. 되겠어? 네, 이거 물 한 방울 만들어줬어. 얘는 2개, 얘는 3개, 4개, 5개, 5개 이렇게 되거든요. 완벽하게 중화가 되는 순간이 물이 제일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보다 나가 물이 더 많이 생기는데 완벽하게 중화가 될 때가 40이면 40에서 물이 만들어진 양이 40개라고 쳐. 그럼 20에서 물이 만들어진 건 얼마? 20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라서 자, 나에서 만들어진 물 분자 수가 가보다 2배 많아 맞는 얘기야. 되겠니? 이런 얘기들 넘어갈게요. 124페이지, 125페이지요. 마지막 질문. 11번. 자, 11번 보시면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수산화 나트륨에 꼬맹아 밑줄 쳐.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염기성이지. 수산화 이온이 있으니까. 그러면 염기성일 때 페노프탈레인에 떨어뜨리면 페노프탈레인 색깔 변화가 붉은색이야. 되겠어? 그래서 용액을 몇 방울 떨어뜨린 후에 처음에는 붉은색이었는데 염산 집어넣어. 그러면 수산화 나트륨에다가 염산을 넣으면 넣을수록 점점 뭐가 되니? 중성으로 바뀌어. 맞지? 자, 염기성일 때는 페노프탈레인이 붉은색인데 중성이 되면 뭐가 되니? 무색돼. 됐어? 그래서 이렇게 수산화 나트륨이 들어있는 비커에다가 페노프탈레인을 처음에 떨어뜨리면 물이 새빨개요. 왜? 수산화 이온 들어있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점점 수소이온 집어넣으면 얘랑 만나서 뭐돼? 물이 되면서 수산화 이온의 개수가 점점 뭐해? 줄어들면 점점 물이 무색 투명해졌다가 완벽하게 중성이 되면 물은 투명한 무색돼요. 이렇게 돼요. 되겠어?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요. 염산을 조금씩 떨어뜨려서 중화가 완전히 일어난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수용액이 붉은색이었다가 무색으로 바뀌는 순간이 완벽한 중화점이에요. 알겠어? 이렇게 확인하세요. 자, 다른 질문 없습니까? 됐어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10분만 쉬었다가 진도 나가겠습니다.